2025 시즌 트레이드 데드라인이 종료되면서 포스트 시즌을 노리는 팀들은 전력 보강을 마무리했고, 반면 시즌을 접은 팀들은 내년을 대비해 선수 정리에 나서며 분주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토론토는 이번 포스트 시즌을 대비해 필요했던 선발 투수와 불펜 투수를 영입하며 나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러나 스타급 선수 영입에 실패하면서 많은 팬들에게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특히 벤치에서 활용할 수 있는 파워 우타자를 기대했던 팬들 입장에서는 타이 프랜스의 영입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며 실망감도 함께 이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이번 트레이드를 통해 토론토의 전력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앞선 영상에서 선발투수 셰인 비버의 영입과 관련된 내용은 이미 다뤘기 때문에 이번에는 따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토미존 수술 경력이 있는 만큼 당장 등판이 가능한지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어 그 부분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비버의 경우 수술 자체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기 때문에 가장 큰 변수는 결국 컨디션을 얼마나 빨리 끌어올릴 수 있느냐에 달려있는데요. 류현진 선수나 로비 레이처럼 토미존 수술 이후 복귀한 투수들도 초반 몇 경기에서는 정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하며 고전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팬들도 조급해하기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포스트 시즌이 시작되는 10월까지 약 2달가량의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이 기간 동안 셰인 비버가 얼마나 좋은 몸 상태를 회복하느냐에 따라 이번 트레이드의 성공 여부도 어느 정도 판단될 수 있을 것이고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이번 트레이드 데드라인에서 불펜 투수들의 이동은 꽤 활발했던 반면 선발 투수, 특히 톱티어급 선발 자원들의 이동은 거의 없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어제 파이어 세일을 단행한 미네소타는 많은 관심을 받았던 조 라이언을 끝내 트레이드 시키지 않았고, 샌디에고의 딜런 시즈, 마이애미의 샌디 알칸타라 역시 팀에 잔류했습니다. 애리조나도 트레이드와 관련해 말이 많았던 잭 갤런 대신 머릴 캐리만 텍사스로 트레이드를 시켰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리스크는 있더라도 향후 가치를 고려했을 때 셰인 비버를 데려온 토론토가 이번 선발 투수 시장에서 가장 성공적인 선택을 한 팀 중 하나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불펜 투수 2명에 관해서인데요. 벌티모어의 샌안토니 도밍게스와 미네소타에서 영입한 루이스 발랜드에 대해 말씀드리면, 도밍게스는 같은 지구 소속이어서 어떤 투수인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발랜드는 거의 알지 못했던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영입 소식을 들었을 때는 오히려 함께 데려온 타이 프랜스의 이름만 눈에 띄었고, 당시에는 에키스 단장에 대한 비판적인 반응도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발랜드에 대한 정보가 알려졌고, 결국 에키스 단장이 잘 알려지지 않은 괜찮은 불펜 자원을 데려온 것이라는 평가로 분위기가 바뀌게 됐습니다. 먼저 올해로 30살이 된 도밍게스는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시속 98마일 이상의 빠른 공을 던지며 삼진율 30%가 넘는 투수입니다. 이미 토론토로 이적한 이후 2경기에 등판해 삼진을 잡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물론 제구가 불안정해 볼넷을 많이 허용한다는 점은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현재 지미 가르시아가 이탈한 상황에서 하이 레버리지 구간을 맡길 수 있는 100마일에 가까운 구속을 가진 투수는 반드시 필요한 전력입니다. 그런 면에서 30% 이상의 삼진율을 기록 중인 도밍게스는 토론토 불펜에 분명히 큰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밍게스는 이번 시즌을 마치면 FA가 됩니다. 27살의 루이스 발랜드는 2022년 메이저리그에 대비해 지난 시즌까지는 선발 투수로도 등판했지만 이번 시즌부터는 불펜 투수로만 전향한 선수입니다. 토론토에서도 올 시즌은 불펜 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지만 내년 시즌에는 선발 기용도 고려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피트 워커 투수 코치가 직접 보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고요. 이 선수도 도밍게스와 마찬가지로 삼진 비율이 30%를 넘고 있으며 특히 볼넷 비율이 낮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구속 역시 최고 시속 100마일을 넘기고요.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선수를 토론토가 2030년까지 보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장기적인 시점에서도 전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원이라고 할 수 있죠. 한편 이번 트레이드 마감일을 통해 양키스가 다양한 마무리급 불펜 투수들을 데려오면서 불펜 전력을 크게 보강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토론토 타자들이 이미 데빈 윌리엄스나 위버와 같은
강한 투수들을 상대로도 좋은 성적을 거둔 바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베드나와 도발이 마운드에 올랐을 때 양키 스타디움처럼 부담감이 큰 환경에서 어떤 피칭을 보여줄지는 여전히 의문이고요. 토론토 불펜이 인지도 면에서는 다소 낮을 수 있지만 전력 자체가 크게 밀린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충분히 해볼 만한 승부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애킨스 단장이 이번 트레이드에서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자완 투수를 상대로 벤치에서 활용할 수 있는 파워를 겸비한 우타자로 타이 프랜스를 선택한 것은 좀 아쉽다는 표현을 하고 싶네요. 현재 앤서니 산탄데어가 이번 시즌 내에 복귀하지 못한다는 가정하에 과연 프랜스가 그 공백을 메울 수 있을 만큼의 파워 히터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남습니다. 물론 이번 시즌 미네소타에서 합류한 뒤로 여러 타자들의 타격을 변화시켜온 데이빗 팝킨스 타격 코치가 프랜스에게도 또 한 번의 마법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해 볼 여지는 있지만 말이죠. 한 가지 긍정적인 점은 프랜스가 이번 시즌 자완 투수의 브레이킹 볼을 상대로는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전략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번 트레이드 데드라인을 통해 여러 팀들이 전력 보강을 마치며 선수단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이제는 주어진 전력으로 최선을 다하는 일만 남았다고 할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 이번 데드라인의 승자팀을 뽑자면 샌디에고를 들고 싶습니다. 특히 벌티모어에서 이적한 오원과 로리아노가 다저스를 상대로 좋은 타격을 보여준다면 그 효과는 더 클 것으로 보이니까요.